피말리는 초박빙 접전이었습니다. 개표 방송 보느라 밤잠 설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선 결과에 담긴 민심 어떻게 봐야 할까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상지종 신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은 이번 대선 어떻게 보셨는지, 이 대선 결과에 담긴 민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그래도 이제 당선이 확정이 됐으니까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선의 경쟁을 하신 모든 후보자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감사를 드리면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거의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뭐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초박빙이잖아요. 아주 심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0.7376% 차이, 25만 표 정도 차이인데 정말 아주 간발의 차이죠. 간발의 차이인데 이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참 그 절묘한 선택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이 헌법 제1조를 얼마나 유념하고 계신지는 가끔씩 의아할 때가 있는데 네.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보여주신 거죠. 아주 박빙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그 당선자든 아니면은 뭐 탈락한 후보자이든 간에 국민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자칫 사람이라는 게 좀 오만해지고 교만해질 수가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한 것 같고 이렇게 적절한 아주 절묘한 이 배분을 통해서 지지 의견이 갈림으로써 그 겸손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 오만하지 말고 뭐 그런 뜻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독재가 아니라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 그다음에 상호 존중해야 된다. 편가르기 하지 말고 공존과 공화를 이루라.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주교회 정책 질의서에 답변을 보내왔었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 될 텐데 이 중에서 좀 가장 기대를 좀 해보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워낙 저희 이제 주교회의에서 많은 것들을 물어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나름 자세하게 이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이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다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교회 가르침에 비춰서 한두 가지 정도만 이제 짚어볼까 합니다. 그 사회교리에 이제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네. 인간 존엄성의 원칙, 공동선의 원리죠. 인간 존엄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그다음에 연대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이런 이제 4대 원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관통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것이고 특별히 그 사회적 약자,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제 가르침이거든요. 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그 유명한 우리 그 교회에 이제 명제가 있는 것. 거기서 비춰봤을 때 특별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 임신, 출산, 육아에 관련돼서 이것이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함께 돌봐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좀 더 이제 정책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제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사실 가난한 사람들 많잖아요. 약자들도 네. 많은데 저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그 이주민들, 그다음에 난민들을 꼽고 싶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세계 공동체 안에서 선진국으로서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인류 공동체에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특별히 저는 이제 이주민 난민들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많은 부분들에서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이주민들 많은 차별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難民 신청하는 경우에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인정률이 너무 낮아서. 그렇죠. 난민 지위를 획득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고, 네. 그 과정 안에서 너무 힘겹게 지내거든요. 그런데 그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 그 보내준 답변서를 이렇게 보면은 나름 이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이들을 좀 더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좀 그 돌보겠다,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기대하는 바가 있고, 좀 선진국답게 적어도 그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 특히 가난한 그 사람들을 품에 안는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그 답변서 중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아마 뭐 많은 국민들도 좀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이제 검찰총장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사회생활의 생활이 검사 생활이었어요. 네. 마지막에 검찰총장까지 됐죠.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긍정적인 부분도, 또 그 국민들이 환호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려하고 또 이제 국민들이 분노했던 부분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대선 뭐 유세 과정 안에서 조금 우려 섞인 이제 발언들을 하신 부분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정책 질의서를 보낸 거에서 답변 중에서 검찰 개혁을 찬성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의 중립성,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과 뭐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이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네. 예산도 검찰이 독립적으로 짜게 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은 그 역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우려가 좀 되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이러다가 검찰공화국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좀 우려가 되고,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본인의 경험이라든지 본인의 생각, 가치관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기왕 시작한 그 검찰 개혁을 보다 정당하게, 공정하게 좀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고, 네. 또 가장 큰 우려되는 게 사실은 이제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듭니다. 아마 네. 주교의 생태 환경위원회가 좀 바빠지실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아주 시급한 부분인데 상당히 유보적이에요. 특히 이제 탈핵 같은 경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그다음에 석탄 발전소 이제 폐기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유보적인 입장.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얼마만큼 절감하고 계신지 네. 좀 의문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들도 기후 위기 극복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성장 위주, 그다음에 특히 그 개발이라든지 이런 위주의 정책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또 교회가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네. 듭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답변이나 공약이 가톨릭 교회 가르침과 이렇게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네. 이런 게 왜 중요한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분들이 특히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왜 교회가 굳이 대통령 후보에게 이런 거를 묻느냐. 근데 이제 그 정책 질의서에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 가톨릭의 가르침의 관점에서, 저희가 복음의 관점이죠. 복음의 네. 관점에서 지금 그 한국의 이런 한국적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 교회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 교회가 세상의 문제라고 제시하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제시를 하게 하는 거죠. 이걸 왜 하는가? 우리 교회의 그 구원 있잖아요. 구원을 위한 네. 공동체인데 만인을 위한 전인을 위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만인은 1만 만자를 써서 만인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네.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구원의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그 교회가 그 도구로서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전인은 온전할 전자에다 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육적인 구원.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만인을 위한 전인의 구원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이제 삶의 모든 현장들, 뭐 정치, 뭐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이 사실은 구원의 영역이고 거기서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치라는 게 저는 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가장 폭넓은 부분이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치가 이제 공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치인들만이 정치가 아니고 우리 정치가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사실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기와 같은 거,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있어야만 하는 게 정치인데 네. 이 정치가 오염이 되면은 스물스물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 교황님께서도 누누이 강조를 하시죠. 정치에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라고. 네. 그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정치 영역을 뭘로 정화를 시킬 것이냐? 복음이죠. 예. 우리 교회의 가르침을 가지고 정화를 하고 길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정치를 하지는 않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정치할 사람들, 그러니까 대리자들을 뽑는 국민들을 이제 일깨우는 거죠. 네. 이렇게 정치적 영역 안에서 정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복음의 선포거든요. 네. 아주 그 교회의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윤 당선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투표하신 모든 국민들도 특별히 우리 교우분들도 좀 유념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일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아주 어렵게 싸우셔서 또 이룬 승리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더하실 것 같은데 검찰총장으로서 이제 하셨던 일들 좀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호하는 국민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노하는 국민들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검찰총장이 아니잖아요. 이제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온 몸을 살라야 되는 이제 일꾼이 되신 거니까 갈라치기, 내 편, 너의 편, 갈라치기, 그다음에 검사로서 하듯이 그렇게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고 살림의 정치를 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면 쳐내는 게 죽임이에요. 네. 근데 그게 과거 이제 독재 정권 시절에 그런 식의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임의 정치죠. 그러니까 내 수하의 사람, 내 편들한테는 아주 좋은 정치 지도자일 수는 있지만 그 외 사람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그러한 이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죽임의 정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독재 시대 때나 걸맞는 그게 죽임의 정치고 이 민주주의, 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제 살림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포용이고 나와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와 협력, 타협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정치 공동체를 특별히 이제 만들어 가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이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살림의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는 말씀 네. 꼭 전해졌기를 네,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이신 상지종 신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